408페이지 피셨죠? 네. 공구 취급 및 안전관리로 하는데 공구는 망치 나머지 문제는 뭐 손상된 거 안 된다, 기름 묻어놓으면 만지지 말라, 힘을 너무 가지 말라, 주의를 살펴라, 상태를 조사한다, 보안경을 써야 된다, 해머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뭐 교환을 해야 된다, 경사면은 주의해야 된다,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 호흡에 맞춰야 된다. 빨리 읽었죠? 22번 열처리 대장간 쇠를 빨갛게 달궈진 쇠를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불꽃이 일어나죠? 네. 때리면 튀어서 안전사고 날 수 있다. 12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드라이버 뭐 좋지 않은 거는 쓰지 않는 게 좋고 드라이버 크기도 여러 가지여서 십자, 일자 규격에 맞는 것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뒤에 십자나 일자가 망가지죠. 일자는 잘 안 망가지는데 십자는 그 십자산이 잘 망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는 걸 잘 맞춰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날 것이 평평한 것을 쓰고 나사를 뗄 때는 수직으로 해야 된다. 드라이버는 어떤 방향에서 한다? 수직으로 한다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 아시나요? 정? 네. 이렇게 밑은 납작하고 위에는 이렇게 해서 손 잡고 때리는 거. 원하는 정만. 모난 소리 정말 어우 정말. 네. 아니면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돌을 깨거나 할 때 쓰는 정입니다. 정을 할 때 다치는 부위는 손 부위를 가장 많이 다치죠. 그래서 4번 철제를 절단할 때는 철판이 튀는 방향에 주의한다 하나 열철이 된 부분은 정으로 깎지 않는다. 열철이 되면 단단해져서 안 깎여요. 정. 그 다음에 렌치 또는 스패너. 자, 사진 화면에 볼게요. 뭐죠? 몽키 스패너. 얘는 스패너. 얘는 파이프 렌치. 얘는 라쳇. 시중말로 깔깔이. 깔깔이. 그러면 두 번째는 스패너 라쳇. 아이, 요거도 라쳇. 야 정말 잘합니다. 굿.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이는 거는 육각 렌치. 아래 있는 거는 복스 세트예요, 세트. 복스 세트. 연결대도 있고, 복스도 있고. 얘도 뭐 깔깔이 개념이 까락까락 소리 나죠. 한 방향으로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줄. 일본말로 야스리. 사각형, 평형, 반달형.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봤고요. 스패너를 가장 기본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몽키 스패너는 물릴 때 얘를 꽉 물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대충 물리고 한번 빼고 나면 다시 넣은 다음에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고 보통 하죠. 근데 하나 이 방향으로 돌려야 맞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꺼운 면을 돌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꺼운 면을 이렇게 돌리는 게 정석이다. 근데 몽키 스패너를 쓰다 보면 반대로 물려서 안 돌아가는 부분은 물려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 정석은 이 두꺼운 면을 이렇게 골뱅이 모양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너트에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스패너는 맞지 않으면 안 돌아가요. 이빨이 안 맞으니까 고쳐지지도 않고 크면 그냥 흩돌아 버리니까. 그 다음에 가급적 손잡이가 긴 게
돌리기에 편합니다. 힘이 덜 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줄 작업은 뭘 이용한다? 전신. 팔꿈치 아래 놓고 전신을 이용하고 3번 칩은 뭘로 제거한다고요? 브러쉬. 손으로 제거하면 절대 안 된다. 요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예. 줄로 망치질하면 돼요, 안 돼요? 줄은 굉장히 강한 강입니다. 탄소강이라서 얘가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망치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두들기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줄질에 생긴 가루는 입으로 불지 않는다. 손이나 입으로 불지 않는다. 뭘로 제거한다? 브러쉬로 제거한다. 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톱. 무슨 톱이죠? 네. 목공용 톱이고요. 이렇게 끼워져서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철공용입니다. 쇠톱이죠. 영어로는 핵소라고 합니다. 핵소. 목공용 톱은 땡기면서 나무를 잘라요. 철공용 톱은 밀면서 자릅니다. 요게 핵소라고 하고, 요 날은 소모품입니다. 일반용 핵소날은 생각보다는 잘 부러져요. 요새는 요 날을 하이스강이라고, 하이스 날이 있어요. 하이스 날을 끼우면 좀 이 셋톱 날이 따라질 때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질기고 괜찮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 밀어주면서 쓰고, 얇은 판을 절단할 때는 몇 도? 30도 정도. 줄 쳐놓으셨죠? 그 다음에 드릴 작업. 수동 드릴도 있고, 이 수동 드릴도 있고, 탁상 드릴도 있는데,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서 내리면서 여기 구멍을 뚫어주는 건데, 요 드릴 날을 뭐라 그래요? 비트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드릴 날을 갈 수 있을 정도면 고급 기술자에 들어갑니다. 갈았습니다. 자, 드릴 작업할 때는 옷 소매나 이게 뭐가 쓰이죠? 장갑이나 옷이 끼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협착. 무슨 착? 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옷이나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진짜 머리카락이 낀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성분이 머리카락 끼어서 이 머리카락은 끊어지지도 않아요. 장갑은 벗겨지기도 하지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장갑을 꼭 묶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장갑을 끼고 작업하면 안 됩니다. 드릴 작업할 때는 맨손으로. 다른 것들은 다 장갑 끼고 하라 그러는데, 드릴은 별표 5개. 그 다음에 척 렌치. 자, 화면 볼게요. 척 렌치는 뭐냐면, 드릴을 끼울 때 요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사가 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있어. 얘를 여기다 돌려서 고정을 시키는 건데, 요 애를 척 렌치라고 한다. 무슨 렌치? 척 렌치로 돌리고 빼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척 렌치. 그 다음에 나머지 건 없습니다. 요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큰 구멍을 뚫는 게 기본이에요. 큰 구멍을 바로 뚫으면 똑바로 안 들어가. 작은 구멍을 작은 드릴날로 먼저 뚫어주고 큰 드릴날로
누르는 게 중요합니다. 드릴은 장갑을 낀다 안 낀다 안 낀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라인더라고 합니다. 무슨 더? 그라인더라고 합니다. 이게 숫돌이 두꺼운 숫돌도 있고 얇은 숫돌도 있고 얇은 숫돌은 절단 할 때 쓰는 것이고 두꺼운 숫돌은 연마할 때 쓰는 숫돌입니다. 숫돌은 고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하는 순간에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쭉 화면 볼까요? 숫돌이 여기 보이네요. 그라인더는 저쪽으로 가지고 갔어야 되네요. 이 숫돌은 요거는 면을 가는 연삭 작업이고 이렇게 달려있는 게 보통 이 날이 두 개가 달려있는 게 많아요. 얘로 갈아내는 그라인딩 작업하는 거고 이 그라인더는 갈아내기도 하고 절단도 하는 휴대용. 그 다음에 고속 절단기가 따로 있어요. 맞춰있는 고속 절단기가 이렇게 있어서 파이프 넣고 손잡이를 내리면 파이프가 절단되는 고속 절단기가 따로 있습니다. 요게 휠이라고 표현하는 요 고속 절단기가 절단기 그라인더가 한 3개 정도, 크게는 3개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숫돌자의 측면에서 어디서?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서서 작업한다, 옆에 서서 작업한다. 옆에 서서 작업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옆에 서서 작업하면 작업이 안 돼요, 사실은. 요 위에 요 그라인더 판이 있어서 밑으로만 불꽃이 날아가게 돼 있으니까 앞에 서는 이론상은 옆에 선다고 그러는데 앞에 서지 않으면 눈높이하고 안 맞으면 각을 못 맞춰. 두 번째, 그러니까 뭘 써야 돼? 보안경을 써주고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날은 이 그라인더 날이 있다면 측면에서 작업을 한다. 정면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네. 측면은 물건을 갖다 댈 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을 갖다 댈 때는 이 면만 이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면을 이용할 때 가운데 대지 말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라는 말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9번이 키워드니까 줄쳐 놓으시고 9번 10번이 키워드더라고요. 그라인더를 돌리고 나서 몇 분을 기다려줘라? 1분을 기다려줘라라고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분 기다리는 사람 없죠? 1, 2초면 정상 운전 되니까 숫돌 교체 후에는 몇 분 이상? 3분 이상. 왜? 숫돌을 잘못 고이면 평행이 안 맞으면 운단 말이죠. 다시 갈아야 되니까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돌 바퀴의 구멍과 축은 0.05에서 0.15mm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사진 볼게요. 여러분 실장 가니까 탁상 바이스 봤죠? 네, 얘는 공작물을 물리는 거야. 공작물을 물리는 거고 요렇게 얘가 열리면 열리게 되는 거는 파이프 바이스예요. 얘는 파이프 바이스에 물려놓고 엘보나 부속품들을 조일 때나 아니면 파이프를 자를 때 쓰는 게 바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탁상 바이스하고 파이프 바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진으로 봤습니다. 기타 안전관리에서 크레인, 컨베아, 공기압축기, 지게차, 운반차 됐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크레인 쓸 일은 많지는 않은데 펌프 회사나 뭐 냉동기 회사에 가면 그 기계들을 싣거나 움직여야 될 때 공장 자체에 크레인이 있긴 합니다. 상하차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량물 밑에서 작업하지 않는다. 깔리면 바로 사망입니다. 그 부분 잘 유의해 주시고 크레인 방호 장치는 권과 과부와 해지 장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베어는 뭐 저도 잘 보긴 했는데 컨베어 작업할 일이 없어서 우리 선생님들 희성 선생님 잘 아시죠? 컨베어 완벽하게 컨베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전자리 풀코드 스위치.
할때 손. 예, 일단 손 협착 부분, 또 아침에 안전 회의할 때 지적. 이 큰 편 쓰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 특별하게는 없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스카레타 개념을 보면 비상 버튼이 있죠. 비상 버튼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승인 장치를 확인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기 압축기. 공기 압축기는 여러분 공무 회사에 가면 업무를 하다 보면 공기 압축기를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공기 압축기는 공기 압축기 다음에 드라이어, 필터, 각종 기계들이 있었죠. 네, 그런 기계들을 잘 보면 되고, 외관, 드레인 밸브, 압력 방출 장치, 언로드 밸브, 압축기다 보니까 윤활유가 꼭 있어야 되고, 덮개 등을 점검하면 되겠다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게차를 사용할 때는, 지게차는 이거 우리 쓸 수 있나 없나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쓰면 안 돼요. 지게차 자격증 있어야 쓰는 거예요. 아니, 공장에 있는 거 조그마한 거 전기로 하는 거는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것도 사고 나면 내 책임이야.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않는 거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지게차 운전 배워서 취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 노동만 하고 싶으니까 복잡한 일은 싫고 포장 일도 싫고 그러니까 지게차를 가지고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들도 면허증 없이 사용합니다. 자, 5번. 일반 매너로 가지고 지게차 3톤 밑에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3톤. 공장에 쓰는 거 이런 거 충전용 이런 거 좀 하면 아, 운전 면허증 가지고 지게차 가능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가지고 지게차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큰 거 말고 3톤짜리 3톤 이하, 그래. 3톤 이하 이거 써놨잖아요. 3톤 이하짜리는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오늘 처음 알은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군의 운반차. 구루마죠, 구루마. 구루마. 밀차. 잘 사용해야 되겠고요. 자, 밑에 기계 설비에 나오는 위험 요소의 위험점. 무슨 점? 위험점. 1번 협착점, 2번 끼임점, 3번 절단점, 4번 물림점, 5번 접선 물림점, 6번 회전 물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별표해 놓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요소 6가지.